수동태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요? 수동태 중에서 딱 원래 비동사 PP 다음에 목적어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근데 목적 오는 순간이 있었다. it, 4, 5 뭐라고요? it, 4, 5 it 다음에 혹은 4형식 동사 다음 5형식 동사 다음 목적어 온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살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거나 요청되었을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수동태를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시제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뭐를 배운다고요? 시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시에서 마지막 시제, 이거를 왜 마지막에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시제를 고를 때도 수와 태를 항상 신경을 써달라는 점입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단순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시제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이나 동사에 s를 붙인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인즉슨 단수인지 복수인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is pp의 형태가 현재 시제, 혹은 are pp의 형태가 현재 시제, 단순지 복순지 따지면서 수태시까지 다 따져야 된다는 거겠죠. 결정적으로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느냐? 바로 반복되거나 습관적이거나 사실인 사건들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수금의 해커스에 오죠? 맞나요? 그럼 사실이죠. 반복되고 습관적이고 그때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I go to hackers on Monday, Tuesday and Fri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빈도부사와 함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Usually, often, every day, these days 이런 빈도부사들이랑 함께 현재 시제가 나올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과거 시제란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동사에 ed가 붙거나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동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되잖아요. is pp가 아니라 무슨 pp예요? was pp다라는 거예요. 냉큼 보시고 are pp가 아니라 무슨 pp입니까? were pp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거 시제를 배울 때도 항상 수동태인지 아닌지까지 점검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문법적으로 이제 과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의 부사 표현들을 같이 줄 거예요. 어제, 몇 시간 전에,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지난달에, 몇 년도에 라고 얘기를 해주는 표현들이겠죠. 이런 시간 표현들을 꼭 주목해 주시고, 시간의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미래. 미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것 같다라고 추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의지나 계획 등이 있을 때 보통 쓰는 건데,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해 주면 되고, 여기에도 수동태가 가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will, be, pp가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be going to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단수로 잡을지 복수로 잡을지, is를 쓸지 are를 쓸지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시간,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들과 함께 나와 줄 거예요. 이거를 한글로 설명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을 따라 그려보아요. 과거라는 것은 무한히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988, 80년대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공룡이 살던 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과거라는 것은. 그렇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 모두가 사이보그가 되는 미래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막 1000년 뒤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제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을 나타내는 거라서 안 헷갈리지만, 과거 시제랑 미래 시제를 쓸 때는 무한히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점들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을 잡는 방법이 바로 시간의 부사겠죠. 시간의 부사로 yesterday, 2 months ago, 3 months ago, 3 years ago, 이게 시간의 부사예요. 이게 튀어나와야지 이쪽 편에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시제를 여기 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는 무수히 앞으로 뒤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시점을 잡고 이 시점, 그때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고,
시점을 잡고 이 시점이 나오면 시간 부사 잡고 이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의 부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필기 다 하셨다면 밑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단수, 복수 따지세요. 능동태, 수동태 따지고. 됐죠? 1번 딱 보세요. 정답은요. 뭐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시간 부사가 보이니까 you. 2번 정답 뭐예요? usually가 나왔으니까 respond도 되고 respond도 되죠. 근데 잭슨이 단수니까 정답은요. responds가 맞겠죠? 3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2month ago 과거네요. 정답은요. purchased. 4번 같은 경우는 품사적으로 보면 둘 다 주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residents, 거주자들이잖아요. 복수. 그래서 are도 되고 were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newly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최근에 생긴 public transit 시스템이잖아요. 대중교통 시스템.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거보다는 현재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이중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그냥 앞에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은 last year가 나오잖아요. 작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겠습니까? was scheduled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괜찮죠? 좋았다, 좋았어. 이게 이제 현재 시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진행 시제로 가볼게요. 진행 시제라 하면 한 글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일시성을 담고 있어요. 일시성이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즉시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시성, 즉시성.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시면 좋겠고, 원래 현재 분사라는 아이는 스스로 동사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 동사가 못 돼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오는 순간 진행 시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진행 시제는 비동사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를 쓸 때는 비동사의 현재 형태를 쓰는 거고, 과거를 쓸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고, 미래를 쓸 때는 will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친구들이 단순지 복순지 잡으셔야 되겠죠. 단순지 복순지 잡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좋았어. 그럼 여기 제가 수동태까지 가미를 시켜볼게요. 왜? 진행 시제는 수동태랑 유독 자주 다녀요. 열받게 유독 자주 다녀요. 보면 am이 나왔죠. 그러면 being이 나와야 되고 pp.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현재 진행의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am이나 is나 are이 나오고 being, pp가 되는 게 현재 진행의 수동태. 이거 보통 언제 쓰느냐? 이런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들은 now,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그리고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시제를 쓰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쓰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시간의 부사 표현들이 단순 과거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다고요? 단순 과거. 방금 전에 배웠던 단순 과거 있죠. 그거랑 과거 진행이랑 쓰는 시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이랑 구별하는 방법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똑같으니까.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만을 구별하는 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단
거기 수동태가 한쪽에 가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보기에 과거 진행이랑 단순 과거가 있으면 한쪽은 능동, 한쪽은 수동태일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말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잡으셨을 때 과거 진행을 쓸 때 한쪽을 뭐 단수로 쓰고 한쪽을 복수로 써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수태시 시리즈 중에서 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와 태를 바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will be 다음에 동사 ing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을 보면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by until 전부 다 단순 미래랑 똑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 미래는 미래 진행이랑 서로 붙었을 때 같은 답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이것도 수동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단순 미래를 수동태로 만들거나 미래 진행을 수동태로 만들거나 해주겠죠. 자, 그래서 항상 수동태랑 결합되는 경우를 조심합시다. 특히 진행 시제는 else 할 때도 수동태랑 많이 진행되거든요. else 파트 1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러면 옮겨지고 있잖아요. 멈춰! 일단 멈춰요. 그러면 텀블러가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Tumblr is being moved by the John.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 이런 것들 LC에 하실 때 진행의 수동태도 많이 결합이 되니까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 오른쪽에 진행이 아예 안 되는 동사들이에요. 감정동사, 인식동사, 존재나 소유동사, 감각동사 등등. 이거는 진행형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believe라는 것은 진행 시제가 안 됩니다. 선생님, 미국 드라마에서 쓰던데요. 네, 알아요. I'm believing in you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는 안 돼요. 문법적으로는 안 돼. understand도 마찬가지. 선생님, 제가 토익 어제 미국 드라마 봤는데 I'm understanding이라고 하던데요. 돼. 미국 드라마는. 하지만 여긴 한국 문법이잖아요. 안 돼. 그 다음에 remember도 그렇고 exist도 그렇고 consist도 그래요. love도 그렇고. 맥도날드 광고 중에 I'm loving it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토익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진행 시제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잖아요. 그럼 보통 다음번 시험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 remember 진행 시제 못 쓴다면서요. remembering 여기 있는데요. 제가 진행 시제로 못 쓴다라고 했지 동명사랑 현재 분사로 못 쓴다라고 안 했죠. 얘들은 동명사랑 현재 분사로 겁나 많이 써요. 동명사랑 현재 분사로 쓴다라는 말을 기억을 하세요. 보통 이 친구들은 동사로는 못 쓰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못 다녀요. 그 말을 뒤집으면 비동사만 없으면 날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더 열받게, 더 킹받게 더 많이 써요. 토익 문법에서 understanding 이거 일부러 내는 것 같아. 막 일부러 나와. Understanding each oth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막 이렇게 쓰거든요. 일부러 열받게. 그래서 동명사랑 현재 완료로는 쓸 수 있는데 현재 분사로는 쓸 수 있는데 이게 진행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연습 문제 푸실 때 수태시를 다 신경 써서 풀어보세요. 화이팅! 과연 우리 기본반. 자, 1번 정답 뭐예요? 어후, 좋습니다. is겠죠? 왜냐면 단수주어니까. 2번 정답은요? 맞아요. 자, 왜 그렇냐? 우리 배웠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벌써 잊었나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work는 자동사잖아요. 애초에 보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수동태가 안 되는 거거든요. 3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수태시를 따져야 돼요. A minute ago, 과거죠. 그럼 정답은요? was being repaired. 수동태네. 4번 next trip입니다. 정답은요? will be staying. 5번 now네요. now. 지금. 그럼 정답은요?
is waiting이고 당연한 거고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being waited 따위는 안 됩니다. 6번 next Sunday입니다. 정답은요. will be speaking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완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 중에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과거 분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과거 분사만 오면 동사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이렇게 have 다음에 pp가 붙으면 이게 완료 시제가 이제 되는 건데 누가 저에게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두 시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뭘로 말한다고요? 시점이 두 개가 맞물려야 돼요. 완료라는 의미 자체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면서 여기까지 완료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두 시점의 시제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자 볼게요. 여기서 pp의 동그라미를 치고 과거라고 적어보고 앞쪽 편에 have랑 has의 동그라미를 치고 현재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 이게 바로 현재 완료거든요. 시점 몇 개가 만났어요? 두 개가 만났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제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단수 복수도 신경을 써야죠. 단수일 때는 have를 써요, has를 써요. has를 써요. 복수일 때는 have를 쓰는 거고 여기에서 수동태가 가미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have나 has 뒤에 being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시제의 수동태겠죠. have been pp, has been pp 되어져 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완료 시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since over the last four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나와야지 되겠죠. 기간이 나와야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완료 시제가 있겠죠. 과거 완료 시제는 이겁니다. pp가 여러분 뭐냐면 과거, had가 과거예요. 과거 플러스 과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대과거죠. 과거 이전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가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잘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ad been pp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요것도 이제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앞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정리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현재가 있고 과거는 무한히 과거, 미래도 무한히 미래. 시점들이 잡혀 있어야지 이 시점에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이 시점에서 미래 시제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시점에서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 이 보라색 부분에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이게 무슨 완료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여기서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색깔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 과거 이전에 벌어진 일이랑 과거에서 이제 끝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과거 완료거든요. 이게 시제가 두 시점을 맞물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시작을 했다는 시점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일.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와서 끝났거나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통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몇 월 달이에요? 3월달. 굿. March. 자 그러면 지난달은 무슨 달이었어요? February. 2월달. 그러면 지난달, 지지난달은 뭐였어요? January. 1월달이었죠. 잘 봐요. 여러분들이 2월달에 저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토익 공부 어떻게 해? 아, 나 2월부터 종훈쌤 만나가지고 공부하잖아. 요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종훈쌤 만나기 전에 너 어떻게 공부했어? 아, 내가 2월달에 종훈쌤 만나기 전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독학했거든. 이 독학이란 게 바로 과거 완료의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완료만 문장에 달랑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익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과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을 말할 때 보통 과거 완료를 쓰는 거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시제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원픽 뭐냐? PP는 과거고요. have는 현재고요. will은 미래입니다. 요거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게 바로 미래 완료예요. 어마어마하죠.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봐요. 무슨 색으로 하죠? 오케이, 파란색으로. 자, 과거에 발생을 했어요 이미. 삐뚤다. 과거에 발생을 했어요 이미, 그렇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가서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무슨 완료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예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을 대표하는 사건이 한 개가 있어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몇 년도 발생했어요? 코비드 19 19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제발 올해는 끝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가서 끝날 것이다. 그게 바로 코비드 19. 코로나 시작했는데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모르겠다. 다음 달쯤 끝나려나? 이런 느낌이 바로 미래 완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한 개 해야 돼요. 선생님, 미래 완료랑 단순 미래 시제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원래. 그러면 자,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뭐가 다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미래 시제를 쓰잖아요. 그럼 그 일이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I will study. 그럼 공부 지금 시작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I will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 시작을 했구나. 지금도 하고 있구나.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하겠구나. 라는 다짐을 담은 거예요.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거든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미래 완료를 쓸 때는. 아시겠나요? 유일하게 시점 3개를 다 먹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먹는 거는 미래 완료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거든요. 많이 먹는 거.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 수동태랑 또 결합이 되었을 때 모습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have been pp, 과거 완료는 had been pp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뛰어넘는 거, 미래 완료는 will have been pp. 요거는 거의 희귀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스터 거의 뮤, 띠부띠부실 피카츄 느낌이에요. 거의 없어. 파일에도 거의 안 나오잖아. will have been pp 이거는 거의 정말 여러분들 고가의 이제 거래가 되는 포켓몬 띠부띠부실 느낌이에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오른쪽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완료 시제는 조동사랑 결합이 자주 되거든요. 좋았어요. 새 소리가 났어요. 자, 고개 드시고 should. 자, 여러분, 자, have pp는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should가 붙어요. should have pp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비트코인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느낌이랄까? 안 한 겁니다. should have pp는 아시겠죠? 후회할 때 쓰는 거예요. 자, must have pp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00% 한 거예요. must have pp는 100%. 제 비트코인 샀어. must have pp 제 샀어. 이런 느낌. could have pp는 무엇이냐? 보통 언제 쓰냐면 가정할 때 쓰거든요. 가정. 이것도 안 한 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들을 발견하시면요. should나 could가 붙으면 안 한 거고요. must가 붙으면 한 거거든요. 해석이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한테 거의 최고난도 문제,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 문제를 제가 한개 알려드리면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절이 나오고요. 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가 주요 명제 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요?
주장 요청 명령 제한 동사가 튀어나왔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대절에 여러분 뭐가 숨어져 있어요? should가 숨어져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의 꼬리 have pp인 거지. 그러면 이 뒷문장의 주어가 이 동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should have pp는 동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 문장은 동작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제 생각에 가장 최고난도 문제일걸. 주요 명제로 해놓고 should를 감추고 뒤에 have pp를 딱 넣어가지고 자 해석을 막 시키는 거예요. 파트 7에서. 야 이거 해석해봐. 해석 잘못하면 했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not true, true, not true 문제 있거든요. true, not true 문제, not true 문제. 이 주인공이 했던 것과 일치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바는 이런 거 물어봐요. 이 주인공은 그 동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물어보겠죠. 굉장히 열받는 문제. 오케이 고생하셨고 밑에 있는 연수 문제 침착하게 다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요?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이건 애초에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2번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여야죠. 왜? next month라는 미래 시점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미래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3번 정답은요? 이거는 단수 복수만 알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딘이 단수이기 때문에 move가 오면 안 되겠죠. 어차피 4번 잘 보세요. 페스티벌이 캔슬이 됐습니다. 맞죠? 캔슬 된 게 먼저일까요? 비가 많이 온 게 먼저일까요? 비가 많이 왔어. 그럼 캔슬 된 것보다 앞서서 발생을 해야 돼. 정답은요? had rained. 5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정답은요? has grown. 6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일까요? 혼자 산 게 먼저일까요? 구한 게 먼저겠죠? 그 다음 아니지. 혼자 산 게 먼저여야지. 혼자 살다가 룸메이트를 구하는 게 맞죠.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had lived가 정답입니다. 괜찮아서요? 오케이. 시제 문제 푸는 요령 잘 들어요. 드디어 시제 문제까지 다 배웠어요. 시제 문제란 반드시 흔적을 잡고 풀면 되는데 그 흔적은 보통 시간의 부사들이죠. 오늘, 내일, 어제 이런 식으로 수태시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진행 시제가 안 되는 동사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동사들은 진행 시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understanding, remember 이런 것들. 조동사가 완료 시제랑 결합이 되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 should have pp, must have pp. 반드시 문장 마지막까지 보세요. 왜? 보통 시간의 부사들은 문장 가장 뒤에 나오거든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아주 가볍게 집에서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단어 퀴즈 빨리 후다닥 볼게요. 오늘 우리가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단어 퀴즈 보세요. 화이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갑시다. 1번. 자, because 뭐뭐 때문에 맞죠? The workshop topic is popular. 워크숍 토픽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organizers, 이 조직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 아하,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뭐를 뒀을까요? 맞습니다. 제한을 뒀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limit을 뒀다. limit, 제한하다, 억제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아하 나오네요. 파일링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영수증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일링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 정답은 current가 정답이고. 3번 gradual이라고 말하면 점차적인, 점진적인이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고 뒤를 봤더니 worthwhile이 뭐냐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야지 주식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강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레이닝 매뉴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트레이닝 매뉴얼의 가장 뒤쪽에 몇 장은 의도적으로 비어져 있겠죠. 노트 테이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답은요. intentionally. good.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퍼져 있네요. 뭐가 널리 퍼져 있냐면 얻었죠. 칭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폭넓은 칭찬을 얻었다. acclaim이 정답이에요. 호평. 6번 같은 경우는 모든 동물들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들 빼고 정답은 exclusion. 7번 The latest 가장 최근에 무엇이네요? 편지입니다. 쉬핑 컴퍼니에서 온 편지. 정답은 D겠죠. correspondence. 8번 같은 경우를 보면 뒤에 보니까 이거 회사 두 개 합병을 했네요. 정답은 A. 인수와 합병. 인수라고 보면 되겠다. M&A 할 때 acquisition. 계속 갑니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internal management structure 구조를 변경하겠죠.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죠. 10번 같은 경우는요. CEO가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addressed. 정답은 C입니다. 끝. 최근에 그 오일과 내추럴 가스 컴퍼니들이 facing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렸던 거를 보시고 파트 6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분 정도 줄 테니까 풀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뒤에 다 푸세요. 4분입니다. 준비 시작.
지났어요? 지났어요. 한 지문 끝났어야 해요. 일 분 남았어요. 삼수죠. 자연적. 여러분들 보통 파트 6는 거의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왜? 애초에 해석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어려웠으면 보통 학생들이 포기하겠지만 될랑말랑하게 열받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항상 내거든요. 그래서 파트 7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날에도 말했지만 파트 5, 6는 한 문제당 30초거든요. 여러분 파트 6 한 지문에 문제 몇 개 딸려 있어요? 4개요. 그럼 총 한 지문당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2분이에요. 한 지문당 여러분들은 2분밖에 못 씁니다. 2분이에요. 몇 분이라고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 한 지문당 4개가 주어질 거고 실제 시험장 가면 4개의 지문이 나오니까 4 곱하기 4 총 16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총 지문 4개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일단 한 지문당 4개가 들어가는데 3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문법과 어휘 문제거든요. 근데 나머지 1개의 문제는 보통 처음 보는 문장 삽입이거든요.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800점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문장 삽입 문제를 안 풀거나 파트 7까지 다 풀고 다시 푸는 게 나아요. 문장 삽입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문장 삽입 문제 여러분 풀면서 시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나? 문장 삽입 문제를 내가 한 번에 만약에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 문제 3분 써서 맞춰봤자 손해예요. 문장 삽입 한 문제를 푸는데 3분을 썼다. 3분이면 파트 5 단일 지문 2개는 풀 수 있거든요. 손해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성비가 좋은 파트가 아니에요. 800점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면 버리면 되는데 쌤 저는 900 받고 싶은데요. 맞춰야죠. 저거를 빠르게. 어떻게? 꿀팁을 드릴게요. 잘 들어요. 이쪽은 저는 걱정은 많이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해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파트 5랑 똑같거든요. 문법과 어휘는. 단 지문 전체를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문장 하나만 읽고 풀면 되는데 파트 6는 이 지문을 쭉 처음부터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쭉 처음부터. 그 스타일만 잘 익히시면 되고 문장 삽입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뭐 대명사 보고 풀기 뭐 이런 거 팁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정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금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문장들이 말이 되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말이 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지금부터 저랑 이거를 실전처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첫 번째 질문이 이메일 문장이에요. 이메일이에요. 뭐라고요? 이메일은 보통 주소가 있죠. 주소부터 먼저 봐요. 주소 끝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 말은 즉슨 사내 이메일이에요. 사내 이메일. 사내 이메일에서 보통 직장인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결제됐어? 결제 안 돼? 이거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 내용이지. 회사 내용이야. 회사 내용. 근데 이게 이메일 주소가 다르죠? 그럼 보통 고객이랑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사내 이메일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좁혀져요. 대부분 결제거든요. 결제 아니면 뭐 팀장 바뀌는 거 이런 거예요. 갑시다. 이 메일을 보냈네요. 맞죠? 제목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팀 빌딩 프로포셜. 팀 빌딩이 뭔지 알죠? 우리 뭐 야유회 산악회 이런 거 가지고 팀 빌딩 하잖아요. 으쌰 우리 팀 이런 거. 프로포셜은 제안서라는 겁니다. 게임 끝났네. 아, 팀 빌딩 제안 관한 거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계속 들어가세요. I have yet to get the finance managers. 내가 finance manager의 무엇을 못 받았어. 예산에 관한 무언가 못 받았나 봐요. For 무엇을 위해서? planned 계획된 team building activity for our sales staff. 우리 영업팀의 팀 빌딩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에 대한 무엇을 못 받았을까? 바로 가는 거예요. A로. 딱 어휘 문제 나왔잖아. 예산에 대한 뭐를 못 받았을까라는 건데 B를 탈락시킬 수 있겠죠. 레퍼런스는 추천이니까.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학이라는 건데 입학은 아니죠. 회사에서. A 아니면 D가 정답인데 permit은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예산에 대한 허가증을 받습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approval, 승인을 받는 거죠. 정답은 A.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휘 문제 푸는 방법.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여러분 급하죠? 급하다고 지금 빈칸 여기 구멍 여기 나 있잖아. 2번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이만큼을 건너뛰고 푼다? 그럼 여러분들 원작자예요. 저도 그렇게 못 풀거든요. 아시겠죠? 이만큼을 건너뛰고 2번을 보고 푼다? 와 거의 신의 경지. 아니야. 계속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물론 구조 분석을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미스터 브라운이 지금 누구지? 아, 이 사람 매니저인가 보다. 오케이. 매니저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비즈니스 트립. 호주로 갔네? 안 돌아올 거래요. 줄라이. 7월 25일까지. 오케이. 7월 25.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고려할 수 없어. 이 액티비티가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빠르게. Meanwhile, 뭐 그거 하는 동안에 there are details in the proposal. 여러분 아까 프로포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제안서. 제안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떤 거냐? That need to be revised. Revise가 무슨 뜻이에요? 수정.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대. 뭐지? 지금부터는 수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위에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밑에까지는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while I was reviewing 내가 다큐멘트 보는 동안에 알아차렸어요. 팀 빌딩 액티비티가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스케줄 돼 있었거든요. run 운영되는 걸로 8월 3일부터 8월 7일 뒤에 부분을 보니까 8월 13일부터 8월 17일이네. 내용이 상반되죠.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 B가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접속사가 필요하냐면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요. 콤마가 찍혀있거든요. 앞에. 피리어드가 아니라 콤마가 찍혔어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whereas 반면에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please correct this error. 에러를 좀 고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이 상태에서 바로 보기를 들어간다. 그럼 저 모든 게 정답처럼 보여요. 그럼 제 말 듣고 잘 들어봐요. 방금 위에서는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밑에서는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계속 오류 얘기하다가 야 날짜 틀렸지? 날짜 고쳐. 오류 고쳐.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음속에는 오류. 오케이. 오류. 뭐 잘못된 게 있겠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A 보세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점이 됩니다. 그 프로포설이 finalize 되었나요 이미? 안 되었잖아. 아니야. B를 보세요. 나는 사과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큐멘트에 여기 솔깃할 수 있어. 근데 잘 들으세요. 메일을 지금 보내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지적받는 상황이죠. 사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말도 안 돼. 3번 보세요. There are also minor mistake 동그라미 2개. Which I marked with a comment. mistake, 야 실수 더 많던데 이게 바로 에러죠. 정답은 C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강심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D까지 무조건 봐요.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다른 액티비티 하고 싶으면 전화 줘. 에이 말도 아니지. 정답은 C지. 계속 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에러를 고쳐라고 위에서 말했죠. 나는 예상합니다. 뭐 하는 것을 바뀌어진 프로포설을 7월 22일 전까지 뭔가 하고 싶은가 봐요.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봐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 잘못 썼으니까 그 수정하세요. 그리고 난 7월 22일까지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받겠죠. 받다. D가 정답. 자, 제가 지금 여기 지문에 낙서가 된 걸 보세요. 어떤 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낙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낙서가 안 돼 있거나 가운데만 듬성듬성 되어 있으면 보통 느낌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느낌의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거든요. 이게 토익 강사의 시험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저도 모르게 지금 미스터 브라운 이 사람이네 하면서 저도 막 가르쳤잖아요. 맞죠? 이런 거를 막 하면서 내려오면서 프로포설 이게 그거구나. 여기까지 허가고 여기부터 오류구나. 뒤에 오류 나왔으니까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두 번 다시 뒤로 안 넘어가고 바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항상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장 삽입은 버리던가 혹은 마음속에 정답을 잡고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자료 중에 가장 쉬운 파트 6 자료였어요. 가장 쉬워요. 아시겠죠? 맹세요. 가장 쉬워요. 여기서 더 올라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 여러분들 뒤에 것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5단 노트 체크하시고 정답 지역이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모두 고생하셨고 거기 장정훈 굿즈 있죠? 에롤더 잘 챙기시고 버리지 말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있는 거 알죠? 모두 금요일 날 코로나 피해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